오늘은 저희 리셈에서 교정받으신 분의 사례를 통해 심한 안검하수와 눈 비대칭의 개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자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 가장 주된 호소 증상은 안검하수였는데요. 초등학생 무렵부터 안검하수의 느낌이 들기 시작하셨고 안검하수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경험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 사진이 첫 내원 당시 평소에 자연스러운 무표정을 찍은 것입니다. 양쪽 눈 모두 눈을 뜨는 근력이 상당히 약화된 모습이 눈에 띄는데 특히 사진 좌측 눈의 하수 증상이 좀 더 심하십니다. 이렇게 안검하수는 눈을 뜨는 힘이 매우 약화되어 졸린 듯한 느낌을 주게 되고요. 스스로는 정면을 응시하지만 상대방이 보았을 때는 눈의 초점이 정면을 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똑 부러지는 인상을 주기 어려운 단점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의 상태가 사례자분이 눈을 뜨는 힘이 기본값이라면 눈에 의식적으로 힘을 줘보시라고 한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눈에 힘을 주어서 어느 정도 이상 눈이 떠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교정을 통해 이 정도까지의 개선 효과를 예측하면서 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이 리셈 교정 14회 후의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무표정 상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굳이 말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안검하수가 거의 개선되고 양쪽 눈 모두 보다 또렷해졌으며 눈동자의 초점도 정면을 정확히 응시하고 계십니다. 3D 사진으로 비교해 보아도 양쪽 눈매와 시선이 모두 개선되신 것이 명확히 보입니다. 얼굴도 정말 잘생겨지셨죠? 교정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개선되면서 얼굴도 정말 잘생겨지고 예뻐지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자, 눈과 관련된 이분의 두 번째 문제는 눈 비대칭인데요. 좌우 눈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사진상 좌측 눈이 아래로 처진 눈 위치 부정렬 상태십니다. 이러한 눈경사, 눈 비대칭으로 리셈에도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 얼굴의 다른 부위에 비해 눈경사는 교정 속도가 더디고 상대적으로 교정 목표점도 사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심한 눈 비대칭의 경우 대개 유소화 시기의 두상 변형으로 인한 저평골과 후두골 변이가 주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소화 시기에 시작된 비대칭의 경우 성장기를 거치면서 뼈 조각 자체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게, 즉 불균형한 상태로 자라기 때문에 성인 이후에 유발된 비대칭에 비해 교정의 목표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양상의 안면 비대칭이라고 하더라도 교정이 된다 혹은 안 된다로 양분되는 문제가 아니라 비대칭의 유발 시기, 변형과 변이의 정도에 따라 최종적인 목표점의 높낮이가 달라질 뿐 효과가 0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비대칭으로 고민이 되신다면 리셈아니원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분 역시 성장기 이전에 유발된 비대칭이기 때문에 교정을 통해 눈위치가 완벽한 일직선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 경사가 어느 정도 이상 개선이 되셨는데요. 이러한 안검하수 눈 비대칭의 교정을 위해서는 안면 골격 교정인 순수분 교정과 두상 교정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눈은 앞면에 존재하고 있지만 눈 위치를 결정하는 기초는 두개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개골 중에서도 저평골은 두개골 내부에 위치하여 위치 조정이 쉽지 않은 뼈이므로 교정의 정도와 속도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눈 비대칭 개선을 위한 리셈 교정은 최소 2사이클 이상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사례자분은 교정매선으로 눈꺼풀 올림근을 자극하고 알륜근, 전두근, 측두근, 교근, 익상근 등의 교정매선을 자입하여 취약해진 근력을 되찾고 불균형한 근육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를 병행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분의 교정 후 얼굴이 매우 잘생겨지셨는데요. 그 이유는 안검하수와 눈 비대칭의 개선뿐 아니라 아래턱의 비대칭과 주걱턱이 개선되고 안면 골격 전반의 입체감이 함께 좋아지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턱 비대칭과 주걱턱, 얼굴의 입체감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